수많은 역사 속 이야기 중에는 마치 거대한 드라마처럼 한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한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궁궐 안팎의 권세를 휘둘렀던 한 후궁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그녀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분이었던 영조의 흔들림 없는 지지 아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세를 누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모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잔혹하게도 그 찬란했던 권세가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단 하룻밤 만에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몰락을 넘어 조선 왕조의 숨가쁜 권력 승계 과정과 그 속에 얽힌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펼쳐진 한 인간의 처절한 운명을 통해 과연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 허망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녀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지탱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끌어내렸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 21대 왕 영조, 재위 기간만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기록한 군주입니다. 그처럼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던 만큼 그의 말년은 노쇠함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 영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그의 지극한 총애를 독차지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조가 깊은 심리적 의지를 보였던 마지막 여인이었죠. 노쇠한 영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에게 기대어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쩌면 영조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여인의 존재를 넘어 자신의 오랜 통치에 대한 위로와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런 영조의 마음을 헤아려 곁을 지키며 왕의 말년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영조의 총애는 곧 그녀의 막강한 권세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내에서 그녀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심지어 조정의 대신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살필 정도였다고 하죠. 영조는 아낌없이 그녀에게 특별한 하사품을 내렸고 그녀의 작은 청조차도 기꺼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궁궐의 또 다른 태양처럼 빛나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총애의 그림자 아래에는 또 다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세손, 훗날의 정조가 겪어야 했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었죠. 총애받는 후궁은 자신의 권세를 등에 업고 왕위를 이을 세손에게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어린 정조는 그 이후에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살얼음판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후궁 세력과의 갈등은 정조의 삶에 깊은 상처와 고난을 안겨주었죠. 그들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정조를 짓눌렀습니다. 어린 세손 정조는 후궁 세력의 압박 속에서 매일 밤 깊은 고뇌에 잠겨야 했습니다. 후궁 측 인물들은 끊임없이 정조를 모함하거나 그를 견제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며 왕실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들의 대립구도는 마치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단단히 얽혀갔습니다. 정조는 침묵 속에서 미래를 기약하는 듯한 결연한 표정으로 언젠가 올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영조의 통치가 50년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오랜 군주였던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궁궐 전체에는 숙연함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임종이 임박하면서 과연 이 오랜 갈등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특히 영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던 후궁에게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이 영조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을 예감했을까요? 병상에 누운 영조의 마지막 모습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궁궐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갔습니다. 곧이어 정조의 즉위가 임박하면서 궁궐 내 권력 지형은 미묘하고도 급박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창밖을 응시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을 겁니다. 과연 그녀에게 닥쳐올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영조의 승하 이후 궁궐의 모든 시선은 이제 새로운 보위에 오를 이에게 집중되었고 그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조선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한 여인의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정조가 즉위하던 그날 궁궐은 엄숙함과 함께 미묘한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지난 시대의 잔재들을 정리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조는 근엄한 표정으로 옥좌에 앉아 즉위교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실린 무게는 천지를 울리는 듯했죠.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새로운 군주의 첫 번째 명령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즉위교서는 단순한 즉위선언을 넘어 정조가 앞으로 조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강력한 선포와 다름없었죠. 그리고 모두의 예상치 못한 순간 그 교서의 한 대목에서 충격적인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 후궁의 이름이었죠. 정조는 단호한 어조로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나열했습니다. 국정을 문란하게 한 죄, 왕실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죄, 그리고 무엇보다 선왕인 영조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나라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죠. 그의 즉위교서는 단순히 과거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왕이 추구할 공정함과 정의를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20년간 영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의 실세로 군림했던 그녀에게 내려진 처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지위와 권세를 박탈하고 궁궐 밖으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정조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확립하고 과거의 패단을 일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었죠. 선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을 단호하게 처단함으로써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흐트러진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우려 했던 겁니다. 즉위교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궁궐 안팎은 이 믿기지 않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어제의 권세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죠. 그녀는 영조의 승하 직후부터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단호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년간 누렸던 부귀영화는 그야말로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신하와 궁인들은 이제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잔혹한 것인지 그 궁궐의 차가운 돌담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정조는 왜 이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녀를 처리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영조시대의 특정한 정치적 흐름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정조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왕으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지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즉위 첫날 가장 먼저 그녀를 단죄함으로써 정조는 자신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왕의 총애가 곧 권력이었으나 그 왕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비극. 20년간 영조의 사랑과 믿음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 문장,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찾아온 역사의 냉혹한 심판. 한 여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절대 권력의 속성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궁궐을 떠났을까요?
궁궐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과연 어떤 심정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비극적인 몰락의 서막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왕의 총애가 차갑게 식어가던 순간, 바로 영조 임금의 마지막 나날과 그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기록하며 찬란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영조 임금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왕은 이제 정사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만큼 자신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온갖 수발을 들던 후궁, 바로 수계문씨 혹은 화완옹주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약해진 영조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섬세한 보살핌 속에서 위안을 찾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녀의 말 한마디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궁궐 안팎의 수많은 이들은 변함없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권세에 빌붙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의 쇠약함은 수계문씨에게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총애라 할지라도 그 권력의 근원이자 자신을 지탱해주던 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을까요? 병상에 누워 점점 가빠지는 영조의 숨결과 그 생기 잃어가는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수계문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함께 섬뜩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려 20년간 누려온 그 막강한 권세가 이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어 왔을 테죠. 궁궐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차기 왕이 될 세손 정조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죠. 정조의 권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져 갔고, 반대로 수계문씨를 중심으로 한 후궁 세력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정조를 견제하고 압박하며 맹위를 떨치던 인물들도 이제는 슬며시 발을 빼거나 아예 새로운 권력의 줄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권력의 재편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1776년 3월 5일 영조 임금은 8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52년간의 재위 기간을 마치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를 지켰던 군주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슬픔과 함께 감출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숙연한 고요함 속에서 후궁 수계문씨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이자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거대한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왕의 승하는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 거대한 권력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영조의 숨이 멎는 그 순간 20년간 그녀를 둘러쌌던 견고했던 보호막도 마치 신기루처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차례. 묵묵히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세손정조 임금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수계문씨에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영조가 세상을 떠난 그 밤,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요? 화려했지만 위태로웠던 지난 20년간의 영화로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곧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적인 미래를 예감하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을까요?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찾아올 냉혹한 심판. 과연 정조는 그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아니 정당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정조 임금의 즉위와 함께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단죄의 순간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조의 승하 소식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파동이기도 했죠. 묵묵히 고난의 세월을 견뎌왔던 세손, 바로 정조 임금의 즉위일이 밝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궁궐 내부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특히 수계문 씨에게는 그 햇살마저도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난밤, 어쩌면 영조의 죽음이 가져올 자신의 운명을 어렴풋이 예감하며 밤새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르죠. 20년 동안 누렸던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을 겁니다.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은 새로운 임금의 입에서 나올 첫 번째 명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가 즉위교서를 읽기 위해 근엄한 표정으로 어좌에 앉았을 때 궁궐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조는 길고 긴 교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백성을 향한 다짐과 국정을 운영할 포부가 담겨 있었지만 모두가 귀 기울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20년간 권세를 휘둘렀던 수계문 씨에 대한 처결 문제였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니 어쩌면 모두가 은밀히 기다렸던 순간이었을까요? 정조는 즉위교서의 한 대목에서 수계문 씨의 죄목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고, 사도세자를 해하려 음모를 꾸미고 세손인 나를 모함하여 왕실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참으로 크다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영조의 총애를 빙자해 권력을 남용하고 심지어 선왕의 아들이자 자신의 형제였던 사도세자를 모함했으며 뒤이어 왕위 계승자인 자신까지 위협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지적된 것이죠. 정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고통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목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에게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명분과 정치적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죠. 즉위 첫날 가장 강력한 적을 단죄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천명하고 앞으로의 개혁 정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수계문 씨는 이제 더 이상 영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낱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권세는 마치 모래성처럼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조는 즉위교서를 통해 수계문 씨의 봉작을 박탈하고 궁궐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년간 궁궐의 안주인처럼 행세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의복과 보석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를 따르던 수많은 시녀와 환관들도 모두 떠나갔을 겁니다. 궁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궁궐의 실세로 불리며 모두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몸에 받았던 여인이 이제는 그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궁 밖으로 내쳐지는 비참한 순간이었죠. 그녀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시선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단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20년간 영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쌓아올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정조 임금의 단 한 문장,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왕의 총애가 곧 권력이었으나 그 왕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마치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새로운 왕의 단호한 의지와 이제는 힘없는 한 여인의 비참한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충격을 선사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잔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계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 한 여인의 비극적인 몰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의 속성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겪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죠.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희비극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의 잔혹한 교훈. 과연 우리는 이 수계문씨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선 왕조에는 이처럼 새로운 왕의 즉위와 함께 운명이 뒤바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왕의 즉위와 함께 찾아온 조선의 격변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